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드디어 애플의 9월 키노트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쉽게도 저희 채널에서 라이브는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요약 정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아이폰 14을 비롯해 애플워치 울트라, 에어팟 프로 2세대 등 정말 다양한 신제품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벤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가장 먼저 공개한 제품은 바로 애플워치 A 시리즈입니다. 이번 워치는 예상했던 대로 한 가지의 시리즈가 아니었습니다. 총 3가지 모델로 나왔는데 애플워치 A 시리즈와 새로운 애플워치 SE, 마지막으로 애플워치 울트라입니다. 애플워치 8은 기존 센서들과 기능들은 모두 탑재되었고요. 이번에 여성 건강에 대한 기능이 대폭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여성 건강 관련 기능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생리기간 추적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새로운 온도 센서를 통해 예상되는 배런일도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밤에 수면을 할 때는 5초마다 체온을 측정한다고 하네요. 온도 측정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건 실제로 제품을 받으면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기존 유출 정보대로 이번에 차량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충돌 감지라는 기능인데요. 충돌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응급구조대와 등록해놓은 긴급 연락처에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8은 18시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새롭게 도입된 저전력 모드를 사용하면 최대 36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차 출시국의 경우 제품은 오늘부터 주문할 수가 있고요. 16일날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SE 2세대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SE는 보급형 모델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뒷면의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애플워치 8과 마찬가지로 충돌 감지 기능도 들어갔고요. 애플워치 5 정도에 들어간 대부분의 센서들과 기능들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보급형인 만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새롭게 애플워치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40mm, 44mm로 나오고요. 가격은 $249로 한국에서는 35만 9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애플워치 울트라입니다. 기존에 프로로 출시할 거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결국 이름은 울트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애플워치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티타늄으로 만들어졌고요. 기존 애플워치에는 없던 액션 버튼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화면 사이즈는 무려 49mm로 정말 엄청나게 거대한 화면을 가졌습니다. 밝기도 최대 2000니트까지 지원을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밝죠. 예상했던 대로 플랫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두운 상황에서는 적색으로 바꿔서 더욱 편하게 볼 수 있는 모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GPS도 기존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지원을 하는데요. 길을 잃었을 때나 일반적인 GPS가 잘 작동이 되지 않는 특수한 구간에서도 엄청난 정밀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방수도 기존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지원하고요. 거기에 보조 스피커도 추가가 되어서 훨씬 더 큰 사운드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울트라는 충전 한 번으로 36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올 가을에 추가되는 배터리 최적화 기능을 통하면 최대 6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하 20도의 추위와 55도의 열기에도 끄떡없는 내구도를 가지고 있고요. 위기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 86dB로 긴급 상황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스쿠버 다이버들에게도 정말 좋은 기능들이 대폭 추가가 되었는데요. 스쿠버 다이빙 중 마치 다이브 컴퓨터처럼 모든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깊이나 GPS 지점 이런 것들 말이죠.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가격은 $799로 출시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달러로 들었을 때 생각보다 양호하게 출시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 출시 가격을 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한국에서는 115만원에 출시합니다. 마침내 에어팟 프로 2세대가 공개되었습니다. 무려 3년 만에 출시인데요. 디자인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내부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기존보다 좋아진 H2 칩셋이 들어갔고요. 새로운 저왜곡 드라이버도 들어갔습니다. 기존보다 더욱 디테일한 음역대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공간 음향도 역시나 지원합니다. 이번 iOS 16을 통해서 공간 음향도 개인 프로필을 새롭게 정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걸로 완전히 나에게 딱 맞추어진 그런 음향을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도 역시 들어갔는데 무려 기존 에어팟 프로보다 2배 더 좋은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상당히 좋았는데 이건 얼마나 좋아졌을지 무척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어팁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없었던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컨트롤 같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포스 센서로 동작을 하는데요. 여기에 정전식 감응축을 사용해서 새로운 터치 컨트롤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배터리도 기존보다 33% 늘어난 최대 6시간을 들을 수 있고요. 케이스로는 최대 3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팟을 분실했을 때도 케이스 바닥에 추가가 된 스피커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유언칩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맥세이프 충전도 가능해졌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기존에는 조금 아쉬웠던 그런 기능들이 보강된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기존과 동일한 $249로 출시를 했고요. 국내 가격은 359,000원입니다. 출시일은 9월 23일인데 국내에도 동일하게 출시를 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네요. 마지막은 아이폰 14 시리즈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미니가 사라지고 플러스 모델이 새롭게 출시했어요. 기존 6.1인치 모델은 동일한 사이즈고요. 6.7인치 사이즈가 추가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은 아이폰 13과 동일하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했던 대로 아이폰 13 프로에 들어갔던 A15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갑니다. 색상은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블루, 퍼플, 프로덕트 레드로 5가지 색상이 출시가 됐는데요. 제 눈에는 블루 색상이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약간 아이폰 13 프로의 시에라 블루와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색감인데 실물이 어떨지 이건 좀 궁금합니다. 카메라는 대부분 기존과 비슷하지만 조리개 값이 낮아지면서 기존보다 저조도 상황에서 조금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전면 카메라 역시 조리개 값이 낮아졌습니다. 오토포커스도 지원을 하고요. 엄청난 발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원되었던 디퓨전 기능도 좀 발전을 했는데요. 포토닉 엔진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걸로 인해서 저조도 상황에서 특히나 성능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고 하고요. 영상 촬영에서는 액션 모드라는 게 생겼는데요. 마치 짐벌을 사용하고 촬영한 듯한 안정적인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플워치 A 시리즈에 들어간 충돌 감지 기능 역시 이번 아이폰 14에도 들어갑니다. eSIM에 대한 설명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eSIM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놀라운 건 미국에서 나오는 아이폰 14 모델은 심 트레이가 제거돼서 출시한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에 나오는 모델도 제거가 돼서 나올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로만 들었던 위성통신 기능이 이번에 도입됩니다. 통신망이 좋지 않은 지역이나 오지 같은 그런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늘이 잘 보이는 공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용하려면 하늘 위에 있는 위성에 연결해야 되는데 아이폰에서 사용 방법을 지시해 준다고 하네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통신망이 없는 지역에서도 긴급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은 11월 달부터 사용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2년간은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지원하지 않고요. 현재는 미국과 캐나다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4의 가격이 또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을 제공합니다. 달러로 하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아이폰 14는 125만원부터 플러스는 135만원부터 판매를 하는데요. 기존 가격이 109만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그래도 제법 많이 오르긴 한 거죠. 아이폰 14는 9월 16일, 플러스는 조금 늦은 10월 7일날 출시할 예정입니다. 1차 출시국 기준으로요. 아이폰 14 프로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노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치가 사라지고 펀치홀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다이내믹 아일랜드라고 부릅니다.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펀치홀 부분이 변화를 하는데요. 가령 전화를 받을 때나 페이스 아이디 이외에도 여러가지 모드를 사용할 때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재치가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이벤트에서 보여준 이미지로는 크게 거슬리지는 않는 느낌입니다. 이 기능도 역시나 서드파티 앱들에서도 지원될 예정이고요. 상황에 맞게 두 개로 분리되기도 합니다. 약간 멀티태스킹 용도로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6.1인치, 6.7인치를 출시했고요.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최대 2000니트까지 지원을 합니다. 정말 엄청난 밝기죠.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요. 이제는 1Hz까지 낮아지면서 바탕화면에 여러가지 위젯을 띄운 상태에서도 저전력으로 모든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는 A16 바이오닉이 들어갔는데요. 4나노 공정으로 기존 A15 바이오닉보다 더욱 빠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Always On 디스플레이와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카메라는 예상대로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보다 저조도 상황에서 2배 더 밝게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기존처럼 3가지 카메라를 지원하는데요. 이제는 여기에 2배 망원 모드도 지원을 합니다. 초광각 렌즈도 기존보다 3배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요. 접사 모드도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플래시 라이트도 좋아졌는데요. 이제는 상황마다 다르게 작동을 한다고 해요. 좀 더 상황에 알맞는 세팅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애플 프로 로우도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요. 이제는 48메가픽셀로 프로 로우 촬영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네마틱 모드도 발전을 했는데요. 이제는 4K 30프레임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의 컬러는 새로운 스페이스 블랙, 실버, 골드, 마지막으로 딥퍼플이 나왔습니다. 딥퍼플은 이번 시그니처 컬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묘하게 고급스러운 게 상당히 예뻐 보이네요. 이것도 빠르게 실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인데요. 걱정과는 다르게 아이폰 14 프로는 기존과 동일한 $999, 프로 맥스는 $1099로 출시를 했습니다만 역시 국내 출시가는 상당한 인상이 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무려 155만원부터, 프로 맥스는 175만원부터인데요. 진짜 엄청 비싸졌죠? 대략 20만원이 넘게 인상이 되었는데 가격이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환율을 탓해야 되는 건지. 자, 이렇게 이번 이벤트 내용을 좀 정리해 드렸는데요. 내용이 정말 많죠? 최대한 중요한 포인트만 잡았는데도 진짜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러가지 제품의 출시 또한 있었는데요. 가장 아쉬웠던 건 어쨌든 간에 국내 가격이었습니다. 원래도 비쌌던 게 더 높아진 가격으로 나오니까 이건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저는 열심히 돈 벌어서 구매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올 예정이니까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Bye.